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반비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비례 관계, 두 변수 x, y의 사이에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은 그거의 역수가 되네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관계가 있으면 y는 x에 대한 뭐라고 한다? 반비례라고 한다. 우리 정비례는 2배, 3배, 4배 되면 y도 마찬가지로 2배, 3배, 4배가 됐잖아요. 근데 반비례는 그 역수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요. y가 x의 반비례일 때 x와 y의 관계식은 y는 x분의 a 이렇게 써서 분모에 이렇게 문자 x가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자에는 어떠한 상수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은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y랑 x랑 곱해서 x, y는 a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즉 x랑 y랑 곱하면 어떠한 a라는 상수값으로 일정하겠구나.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성질을 여기다 써놨네요. y가 x에 반비례할 때 x, y의 값은 항상 a로 일정하다. 그래서 즉 y는 x분의 a여서 x랑 y랑 곱한 걸 a. 이때 당연히 분모는 0이 아니고 a는 0이 아닌 일정한 수로 우리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넓이가 60제곱cm인 평행사변형에서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 하면 x의 값에 따른 y 값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x가 1이면 y는 60이고 x가 2면 y는 30.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여기가 30이 될 수밖에 없겠죠. 3이면 20, 4면 15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처음에 나와 있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2배가 되면 2분의 1배, 얘에서 3배가 되면 얘는 3분의 1배, 4배가 되면 4분의 1배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60이고 xy 값은 항상 60으로 뭐하다? 일정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반비례 관계가 아닌 경우 y는 x분의 a 이렇게만 쓰면 우리가 반비례죠. 근데 우리가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면 이런 거는 반비례라고 얘기하지가 않습니다. 이 b는 당연히 0이 아닌 숫자였을 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반비례 관계가 아니고요. 이렇게 분모에 문자가 있고 여기 상수가 있었을 때 이런 것은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얘도 반비례 관계예요. 왜냐하면 얘를 다시 한번 보면 y는 x분의 1과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쓴 거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어떠한 a 값이죠, 얘가.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y는 x분의 a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준 것도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고요. x, y 결론적으로 곱해서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 즉 얘랑 얘랑 곱하면 60, 곱하면 60, 곱하면 60 이렇게 곱했을 때 60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나왔을 때 반비례 관계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120개의 사탕을 남김없이 x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때 한 명이 받는 사탕의 개수를 y개라고 하자. 그때 물음에 답하여라. 그럼 한 명에게 나누어 줄 때는 120개. 두 명씩 나눠주면은 우리가 120을 2로 나눠줘야 되죠. 60, 3이면 40, 4면 3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의 곱은 항상 120으로 일정하게 나온다. 따라서 x, y는 120이 될 거고 y는 x분의 120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1번 정답 맞죠? 2번은 뒤에 이런 식으로 붙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3번은 분모에 문자가 있는 게 아니죠? 그쵸? 얘는 다시 예쁘게 정리하면 8분의 1 x이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정비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4번도 안 되고요. 5번 x랑 y랑 곱한 게 항상 어떤 a 값으로 일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5번도 정답이다. 그 다음에 이제 y가 x에 반비례하고 그럼 반비례하면 어떤 x, y는 a 이렇게 우리가 써도 됩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 y는 5기 때문에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따라서 y는 뭐라 써주면 된다? x분의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9고 y는 9분의 2네요. 그럼 두 개를 곱한 건 2로 일정하죠. 그래서 x, y는 2고, 근데 x가 8이기 때문에 y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8 곱하기 y가 2가 되려면 y는 얼마죠? 4분의 1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분의 1이 정답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반비례라고 했기 때문에 xy 곱한 건 a로 일정하다. 그러면 x랑 y랑 곱하면 6으로 나오죠. 아, a가 6이구나. 그래서 xy는 6이고, x 곱하기 3분의 1이 6이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3을 곱하면 x는 18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1번, 한 변의 길이가 x고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y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삼각형이 있고 한 변의 길이가 x입니다. 그럼 y는 몇 x가 되죠? 3x가 되죠? 얘는 정비례네요. 그리고 2번, 속력이랑 시간이 있습니다. 거리가 있고요.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y는 60분의 1x이기 때문에 얘도 정비례네요. 세 번째, 150쪽인 책을 x일 동안 읽을 때 하루에 읽어야 하는 쪽수는 y다. 그러면 예를 들어 3일이라고 하면 하루에는 우리가 50쪽씩, 우리가 5일 동안 읽는다면 30쪽씩, 그쵸? 그럼 x랑 y랑 곱한 건 항상 150으로 일정해야 되는 거니까 y는 x분의 150 이렇게 나와서 얘는 반비례가 맞죠. 네 번째, 밑변의 길이가 x, 높이가 y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가 12가 되므로 x, y는 24 이렇게 되죠. 항상 일정한 값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y는 x분의 24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반비례가 맞습니다. 다섯 번째, 길이가 20인 양초를 x만큼 태웠을 때 남은 초의 길이는 y는 어떻게 됩니까? 20에서 x만큼 빼야 되겠죠? 이런 건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20이라는 어떤 뒤에 딸린 식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반비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x가 2배, 3배, 4배 되면 y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다. 이런 걸 반비례라고 했고, 반비례의 식은 어떻게 된다? y는 x분의 a, 즉 xy 곱한 건 어떤 a 값으로 항상 일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예제를 하나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우리가 xy 곱한 게 항상 이러한 예제처럼 60으로 일정하다. 맞습니까? 그래서 xy 곱한 건 어떤 a 값으로 일정하다. 얘는 반비례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비례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뒤에 이러한 딸린 애가 있을 때는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었는데요. 반비례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x랑 y랑 대입을 하고 a 값을 구한 다음에 정리해 주면 되겠죠. 밑에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식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면서 해결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